일본의 세계적인 게임기 회사 닌텐도. 바로 그 닌텐도가 새롭게 내놓은 최신 게임기 스위치2가 출시되자마자 불과 나흘 만에 350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일본 언론은 제조업의 부활을 외쳤고 세계는 일본의 성공을 찬양했죠. 하지만 그 열광 뒤에 숨겨진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였습니다. 닌텐도가 팔릴수록 돈은 한국으로 흘러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한 미국 기자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생산 시스템은 내가 알던 일본보다 100년은 앞서 있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슨입니다. 뉴욕타임스 경제부 소속 기자로 10년째 아시아 제조업을 다루고 있어요. 제 책상 위엔 늘 두 개의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제조업 부활, 다른 하나는 한국 반도체 한계였죠. 지난 3년간 제가 쓴 기사 127건 중 89건이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삼성은 이미 TSMC에게 파운드리 시장을 내줬고 한국은 반도체 외에는 내세울 게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반면 일본은 달랐습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 소니의 이미지 센서, 그리고 무엇보다 닌텐도의 게임기까지 여전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모니터엔 방금 뜬 속보가 떠 있었어요. 닌텐도 스위치 사전 예약 120만 대 돌파라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숫자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이 완벽하게 이긴다고요. 게임기 분야만큼은 일본이 압도적이고 한국은 감히 비교할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편집장 마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쿄로 가서 직접 취재해 오라고요. 일본 제조업 부활의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환호하는 일본 시민들을 인터뷰하고 매장 앞에 늘어선 긴 줄을 사진으로 담으면 그만이니까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햇빛이 수면에 반짝이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기사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어요. 닌텐도 스위치, 일본 기술력의 완벽한 귀환이라는 문구가 저절로 만들어졌고 한국은 이번 판에 낄 자격조차 없다는 확신이 점점 더 단단해졌죠. 노트북을 열어 지난 자료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하락 그래프, TSMC와의 기술 격차 분석, 일본 소재 부품 기업들의 실적 상승세를 보여주는 도표들이 화면에 차례로 나타났어요. 모든 데이터가 제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제조 강국이고 품질과 생산력에서 한국을 훨씬 앞서 있다는 확신이 더욱 단단해졌죠. 기내식을 먹으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일이면 충분할 거라고요.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닌텐도 본사 관계자 한두 명만 인터뷰하면 기사는 완성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며 저는 이번 취재가 제 커리어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미 승자가 누군지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백 명이 매장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간이 의자를 펴고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그 광경을 담기 시작했어요. 렌즈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았습니다. 20대 청년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고 50대 중년 남성은 손에 든 예약 확인서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는 배낭을 베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기 출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체가 하나의 축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스위치 광고 영상을 크게 틀어놓자 주변 사람들이 함께 환호성을 질렀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 장면들은 기사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9시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점원들이 양손에 스위치 박스를 들고 나타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박스를 받아들고는 하늘 높이 치켜들었어요. 마치 월드컵 트로피를 거머쥔 것처럼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환호했고 그 순간 저는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장면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상점마다 붉은 글씨로 쓰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스위치 전략 매진, 다음 입고 미정. 30분 만에 모든 재고가 동났다는 뜻이었죠. 한 매장 주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열기는 20년 만에 처음 본다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출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자부심이요. 오후가 되자 일본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아키하바라 거리가 비춰졌고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번 흥행은 일본 제조업이 세계 정상에 복귀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라고요. 카메라는 환호하는 시민들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했고 자막으로는 실시간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만 대, 20만 대, 50만 대. 숫자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어요. 거리 곳곳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닌텐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요. 일본 기술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옆에 서 있던 회사원은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닌텐도를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신문을 샀습니다. 일면 전체가 스위치2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스위치2, 일본 기술의 완벽한 부활. 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고 부제로는 닌텐도 세계 게임 시장 재장악 선언이라는 문구가 따라붙었죠. 기사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언론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스위치2는 단순한 게임기가 아니라 일본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번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차례다. 한국은 감히 따라올 수 없다. 화면 속 환호하는 일본 시민들의 얼굴이 그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닌텐도 본사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모레면 이 완벽한 성공 스토리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취재는 제가 예상한 대로 아주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도쿄 로폰기에 있는 기자실로 향했습니다. 스위치 출시 나흘 만에 35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는 속보가 터진 직후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환호성이 귀를 때렸습니다. 기자실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일본 기자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샴페인 병을 흔들며 터지는 웃음을 쏟아내고 있었죠. 모니터마다 같은 헤드라인이 붉은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닌텐도의 압승, 일본 기술력의 완벽한 귀환, 게임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 저도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휩쓸려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일본이 이겼다고요. 제 손가락은 익숙하게 문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닉텐도 스위치 출시 나흘 만에 350만 대 판매 돌파. 일본 제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다. 완벽한 오프닝이었어요. 이대로 기사를 마무리하면 편집장 마크가 아주 만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업계 관계자가 낮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어요. 그는 일본 전자부품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닌텐도와도 여러 번 거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죠. 닌텐도가 잘 팔릴수록 웃는 건 일본이 아니라고요. 진짜 돈 버는 건 한국 삼성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스위치2의 부품 구성도가 상세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 중앙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엔비디아 커스텀 칩셋이라는 글자 옆에 작은 폰트로 적혀 있었죠. 제조사 삼성전자 파운드리, 대한민국.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읽어봤어요. 여전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조사는 일본 기업이 아니었어요. 한국 삼성이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펜이 덜덜 떨렸어요. 기자실은 여전히 환호로 떠들썩했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으로 추가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보고서, 공급망 분석 자료, 반도체 제조사 리스트까지 손이 닿는 대로 닥치는 대로 뒤졌죠. 모든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치2의 핵심 두뇌인 엔비디아 커스텀 칩셋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독점 생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TSMC도 아니고 인텔도 아니고 오직 삼성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한국 기업이 제가 TSMC에 밀렸다고 단정지었던 그 회사가 이 엄청난 성공의 진짜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출시 나흘 350만 대 판매, 한 대당 칩셋 원가를 업계 평균인 $300로 잡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10억 5천만 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약 1조 4천억 원이었어요. 나흘 만에요. 단 나흘 만에 이 정도 금액이라니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계산이 틀렸을 리 없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여전히 환호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닌텐도 주가 상승 그래프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감탄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일본 제조업 부활을 예찬하는 칼럼을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닌텐도가 게임기를 한 대 팔 때마다 진짜 돈은 바다 건너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4일 350만 대 판매, 삼성 매출 10억 달러, 약 1조 원. 펜을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났어요. 지난 3년간 제가 써온 기사 127건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성은 TSMC에 밀렸다. 한국은 반도체 외엔 없다. 일본이 진짜 제조 강국이다. 그 모든 문장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쌓아온 확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이제 일본이 아닌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이 숫자들과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고,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봐야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옆자리 일본 기자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다음 목적지가 선명하게 정해져 있었고, 그곳은 도쿄가 아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평택, 삼성 파운드리 캠퍼스였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기자실에서 본 그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엔비디아 커스텀 칩셋, 제조사 삼성전자 파운드리라는 문장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 한편에선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서둘러 업계 보고서를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분석 자료, 파운드리 점유율 통계, 엔비디아와 삼성의 협력 히스토리까지 닥치는 대로 뒤졌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면 할수록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삼성은 2023년부터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스위치 칩셋 생산을 위해 평택 라인을 전용으로 배정했다는 내용까지 나왔죠. 제가 그동안 한국 반도체는 TSMC에 밀렸다고 단정지었던 그 삼성이 사실은 세계 최대 게임 기업의 핵심 파트너였던 겁니다. 손에 쥔 펜이 다시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숫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출시 나흘 350만 대 판매, 한 대당 칩셋 원가 약 $300라는 수치를 차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억 5천만 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약 1조 4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나흘 만에 이 정도 매출이라니요. 믿기지 않아서 계산을 3번이나 다시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앞으로의 전망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스위치2가 첫 해에만 최소 2천만 대는 팔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였죠. 2천만 대면 삼성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60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단 하나의 제품 라인으로 이 정도 매출을 올린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숫자를 노려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산이 틀릴 리 없었어요. 기자실에선 지금쯤 일본 기자들이 여전히 축배를 들고 있을 겁니다. 닌텐도의 승리를 자축하며 일본 제조업의 부활을 예찬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닌텐도가 게임기를 한 대 팔 때마다 삼성은 $300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로 닌텐도가 버는 마진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지난 3년간 제가 쓴 기사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화면에 제목들이 주르륵 나타났어요. 삼성 파운드리, TSMC 추격 실패, 한국 반도체, 일본 소재 의존도 심화, 일본 제조업, 여전한 기술 우위라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표면만 봤는지, 얼마나 안일하게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10년차 베테랑 기자라는 제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 시내의 야경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선 여전히 스위치2를 사려는 사람들이 밤늦도록 줄을 서고 있을 겁니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일본의 승리를 자축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1200km 떨어진 한국 평택에서
밤낮 없이 이나노 공정으로 칩을 찍어내고 있는 삼성이었죠. 노트에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닌텐도가 팔릴수록 돈은 한국으로 들어간다. 일본은 브랜드만 가졌을 뿐 핵심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다. 펜을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쓴 문장인데도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이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평택 캠퍼스 취재 신청도 급하게 넣었어요.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이게 정말 사실인지, 한국이 정말 이 정도 수준인지 직접 보지 않고서는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을지도. 짐을 싸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차 베테랑 기자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 표정은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란스럽고 불안한 모습이었고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판단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진실을 찾아 떠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기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도쿄의 습한 공기와는 다른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렌터카를 빌렸고 내비게이션에 평택 삼성 파운드리 캠퍼스 주소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거리는 약 80km,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을 지나 평택으로 향하는 길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공장지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쪼이고 있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흘에 1조 원, 1년이면 8조 원.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택에 도착하자 멀리서부터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캠퍼스였어요.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쿄에서 봤던 어떤 공장보다도 제가 취재했던 일본의 어떤 제조시설보다도 컸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고 그런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정말 스위치이의 심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리 약속된 취재 일정에 따라 안내를 받으며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걸으며 본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하얀 클린룸 가운을 입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모니터 화면마다 복잡한 회로도와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앞에서 3D 설계도를 돌려가며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연구소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삼성 관계자가 저를 이나노 공정 연구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가 설명했어요. 이곳에서는 현재 차세대 이나노 공정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클린룸이 펼쳐졌어요. 노란 조명 아래에서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정밀 장비들이 빛을 내며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눈가에 약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밝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이나노 공정 수율 개선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밤낮 없이 일하고 있지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일할 수 있냐고요.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명감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고 일본 도쿄에서 환호하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들은 완성된 제품에 환호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와 씨름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나노 공정의 수율은 2030% 수준이지만 올해 안에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파운드리 기업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TSMC도 인텔도 따라올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근거 없는 자만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노력으로 뒷받침된 확신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클린룸에서는 여전히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현미경 앞에 앉아 웨이퍼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로봇팔을 조작하며 공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본 것은 표면일 뿐이었다는 걸요. 일본의 화려한 브랜드 뒤에 숨겨진 진짜 힘은 바로 이곳, 한국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를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어요. 저 거대한 건물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개의 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칩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닌텐도 스위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알던 일본은 껍데기였고 진짜 알맹이는 한국이 쥐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완전히. 평택을 떠나기 전 저는 삼성 관계자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나노 공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렇게까지 밤낮 없이 매달리는지 궁금했어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다시 회의실로 안내하며 삼성이 겪었던 위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건 도박이었고 그 뒤에는 절박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삼성은 원래 1.4나노 시험 라인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앞선 공정을 개발해서 TSMC를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수천억 원이 투입됐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험 생산에서 수율이 10%도 나오지 않았고 양산은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설령 수율을 높인다 해도 시장에서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1.4나노는 너무 앞서 나간 기술이었고 고객사들은 아직 그 정도 미세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죠.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1.4나노를 포기하고 기존 공정을 개선하자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TSMC를 따라가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삼성의 미래가 그 자리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고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이나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나노 공정으로의 전환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1.4나노 개발비는 사실상 날리는 거나 다름없었고 새로운 라인 구축에 또다시 수조 원이 필요했어요. 평택에 수천 명 인력을 재배치해야 했고 기존 고객사들과의 계약도 전면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경영진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관계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나노 공정 전환 이후 6개월 동안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초기 수율은 20%에 불과했고 경쟁사들은 삼성이 무모한 도박을 했다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곧 몰락할 거라는 보고서를 쏟아냈고 주가도 크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공정을 개선했고 수율을 1%씩 끌어올리기 위해 수천 번의 시험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율은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양산 기준인 7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엔지니어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올해 안에 반드시 70%를 넘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파운드리 기업이 되는 겁니다. TSMC가 3나노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삼성은 2나노로 한 발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스위치 칩셋이 그 첫 번째 성공 사례였고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을 찾게 될 거라고 관계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졌습니다. 이들은 공정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승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하면 수조 원의 손실과 함께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되는 판이었습니다. 도쿄에서 환호하던 일본 시민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들은 완성된 제품에 환호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100년 뒤 사람들이 이 시대를 돌아볼 때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던 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밖으로 나오자 저녁 해가 평택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건물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밤을 새우며 이나노 공정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차에 올라타며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삼성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1.4나노 실패를 딛고 2나노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들은 반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저는 라디오도 켜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머릿속은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쿄에 환호하는 사람들, 기자실의 축제 분위기, 그리고 평택에서 본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표면만 보고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는 2시간 뒤 출발 예정이었어요.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지만 한동안 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닌텐도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엔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첫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본이 승리할 줄 알았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 문장을 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차 베테랑 기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한국의 삼성전자였다. 이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뭔가 막혔던 것이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본 광경들, 업계 관계자의 속삭임, 그리고 평택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장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문장들이 저절로 만들어졌고 단어들이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한국의 생산 시스템은 내가 알던 일본보다 100년은 앞서 있었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100년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게 아닐까 고민했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평택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였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의 차이였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축하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10년 후를 내다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자마자 다시 노트북을 꺼냈어요. 기사를 완성해야 했고 13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이 기사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마자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닌텐도 스위치2가 출시 나흘 만에 350만 대를 판매했다. 일본 전역이 환호했고 언론은 일본 제조업의 부활을 외쳤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짜 돈은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문장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이 독점 생산하는 엔비디아 칩셋, 나흘에 1조 원이 넘는 매출, 2나노. 공정 개발에 쏟아붓는 노력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특히 1.4나노 실패에서 2나노로 전환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도박이었고 그 도박에서 이기기 위해 수천 명이 밤을 새우고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났던 그 청년 엔지니어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사에만 집중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아래로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이 바다 위를 날아갈 때만 해도 저는 일본의 승리를 확신했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제 손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사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문단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이 놀라운 진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10년간 아시아 제조업을 취재해왔다. 그동안 나는 일본이 여전히 최고라고 믿었고 한국은 추격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선두에 서 있고 세계는 이제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 닌텐도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승자. 그것은 대한민국이었다. 마침표를 찍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사가 완성되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편집장 마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닌텐도의 성공. 진짜 돈은 한국이 벌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기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일본 언론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진실이었고 진실은 반드시 전해져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여전히 평택의 그 거대한 캠퍼스가 떠올랐고 밤을 새우며 일하던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미래가 궁금했어요. 10년 후, 20년 후 세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미래의 중심엔 대한민국이 서 있을 거라는 거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였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흥분 상태였고 제 기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켰어요. 알림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편집장 마크에게서 온 문자가 10통 넘게 쌓여 있었고 동료 기자들의 전화와 메시지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며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그의 목소리엔 흥분이 가득했어요. 기사가 올라간 지 6시간 만에 조회수가 500만을 넘겼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까지 주요 언론들이 모두 제 기사를 인용하며 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마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올해 최고의 특종이 될 거라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모니터마다 제 기사와 관련된 뉴스들이 떠 있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자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제자리로 걸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뜬 기사 댓글창을 천천히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닌텐도 뒤에 삼성이 있었다니 충격이다. 일본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속았네. 한국이 진짜 승자였구나. 기자가 직접 인정하는 거 봐.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100년 앞섰다니. 삼성 주가 지금 폭등 중. 이 기사 때문인 듯.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충격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일본 언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 기사를 반박하는 칼럼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일부 일본 기자들은 제가 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매출, 스위치2의 판매량, 이나노 공정 개발 현황까지 모든 데이터가 제 기사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생방송 출연이었어요.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 앞에 서자 긴장이 밀려왔지만 진실을 말하는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앵커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10년간 일본이 여전히 제조 강국이라고 보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 100년 앞섰다고 했죠.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꿨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표면만 봤습니다. 닌텐도라는 브랜드, 일본이라는 국가 이미지, 그런 것들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평택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이나노 공정을 개발하는 모습을요. 그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승자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자라는 걸요. 방송이 끝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택에서 만났던 그 청년 엔지니어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저희의 노력을 정확히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달릴 겁니다.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도록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달 뒤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나노 공정 수율이 50%를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상보다 빠른 성과였고 연말까지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삼성 주가는 10% 급등했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들썩였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이 TSMC를 추월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애플, 구글, 퀄컴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이 삼성과 파운드리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스위치2의 성공이 증명한 삼성의 생산 능력을 보고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제 기사는 그 시발점이 되었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타임스 스퀘어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삼성 광고가 떠올랐고
그 아래로 세계가 신뢰하는 반도체 삼성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 광고를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제 손에는 최신 기사 출력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닌텐도의 성공. 진짜 돈은 한국이 벌었다. 삼성, 일본보다 100년 앞서가다. 그 아래 부제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술 강국이다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평택 엔지니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세계가 이제 당신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뉴욕의 밤하늘은 네온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머릿속엔 평택의 그 거대한 캠퍼스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선 수천 명이 밤을 새우며 미래를 만들고 있겠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10년차 베테랑 기자로서 제 확신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엔 더 큰 깨달음이 들어섰어요. 진실은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승자는 가장 크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자라는 것을요.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